가고 실장님이 다른 직원한테 그 싸운 이야기를 하고 뭐 저한테도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또 손님이 나간다고 또 실장님이 인사를 가시고 그래서 제가 아무런 반응도 안 해줘서 실장님이 좀 무안해했어요. 근데 저는 편을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왠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에 갔는데 그래도 공감이라도 해줄 걸 하면서 좀 살짝 마음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쟁이 있을 때는 어느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냥 다음에는 공감이라도 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아, 실장님하고 직원 사이에 문제 있었던 거예요? 네네. 아, 청소 안 한다고? 네. 그럼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직원분이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두 분 다 잘못했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그죠? 답부터 말씀드리면 위에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 딱 하나가 있는데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죠. 밑에서 위로 가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중국의 장강이 그 황하의 그죠? 장강이 윗물에서 어떻게 돼요? 아랫물로 내려갈 때 윗물이 탁하면 어떻게 돼요? 황하물이 밑에도 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 황하강에 연결된 것은 뭐냐면 황하가 왜 황하예요? 물이 누렇거든. 그러면은 누런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리지 밑에서 위로 가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그러면 중국의 황하강 근처에 가보면 밑에 있는 물들은 전부 어떻게 처음에는 맑았는데 나중에 되면 좀 더 누렇게 변해서 그렇게 가요. 그래서 그런 생긴 말이 있잖아요. 중국의 놈이라며. 그 황하강 물에다가 뭐 하냐면 빨래하고 뭐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에 빨래해봐야 어떻게 돼요? 똑같이 누렇는 거지. 그런데도 환경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에는 항상 그렇게 봐야 돼요.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강의할 때 뭐라냐면 방치하는 게 있고 노력하는 게 분명히 있다. 그럼 방치가 뭐고 노력이 뭔지 정확하게 풀면 돼요. 그러면 실장님이 직원 보고 나중에 돼가지고 좀 방에 좀 나올 때 청소 좀 하시지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실장님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냐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직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게 눈에 보였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좀 괜찮은데 이 사람은 딱 보니까 너무 좀 지저분하게 좀 나온 것 같아. 그러면은 좀 두고 보다가 이 사람이 습관이 좀 이렇구나. 뭐 좀 잘못된 게 있네. 그럼 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나는 방치한 거라. 근데 이 사람을 갖다 방치하지 않고 내가 노력을 좀 들여가지고 이 사람하고 뭔가 언어에서 풀어가는 거죠. 조직 생활할 때 다음 사람이 또 다음 손님이 오니까 이 환경을 좀 깨끗하게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내가 의견을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명령하는 게 아니고 방 치우세요. 좀 깨끗이 하세요. 이거는 내가 명령하는 거거든요. 실장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내가 명령해서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돼? 상대가 반감이 생기죠. 그럴 것 같으면 나 안 할 거예요. 내 청소하러 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때를 치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했냐면 윗사람이 처음부터 봐가지고 지를 잘못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직원이 왔을 때 좀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자꾸 불러가지고 서로 언론에서 풀어가면요. 내가 명령하는 거하고 치우라고 명령하는 거하고 언론에서 풀어가면 상대가 정확하게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아이고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해서 조금 청소를 좀 깨끗이 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실장으로서 직원을 좀 바르게 좀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실장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실장 자리를 언제 해봤어, 그죠? 이제 실장 자리를 맡아봤으니까 모든 장자리는 왜 그 자리에 지금 있냐면은 네가 실장 자리를 이제 처음 맡아봤으면 실장 자리 한 10년 정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인성 공부 플러스 돼가지고 내가 사람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다라면 너는 실장 자리에서 네가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밑에 조금 밑에 있다가 이제 실장으로 왔어요. 실장으로 왔으면은 실장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장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라. 그러면 정확히 뭐 해야 되냐면 그 자리에서 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하고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저 직원들을 봤을 때 왜 저런 모난 행동을 했을까? 왜 청소도 안 하지? 그러면 딱 보니까 내 공방에 있다라면 잘할 때 집구석에서 성장할 때부터 청소를 안 했구나. 사회 진출했는데 사회 나오다 보니까는
뭐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는 법 없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렇게 가정 환경에 성장했기 때문에 또 다른 직장에 있을 때 어떤 사장님이 나를 갖다가 바르게 인성을 갖다가 이끌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 이동을 하니까 정확하게 그 가서도 내 어떻게 못난 게 그대로 나오는 거야. 내가 성장을 잘못했다. 성장을 잘못한 게 전부 다 무엇에서 성장을 잘못했냐면 내가 성장할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갖다가 노력하지 않고 방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좀 부작용 나게 성장했고 또 이 사회가 내가 성장하는데 맨날 주입식으로 지식만 어떻게 주입시키고 영어 수학만 열심히 풀락을 하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거, 환경을 접하는 거, 어떤 조직에서 어떻게 내가 생활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을 하나도 안 받다 보니까 전부 다 사회가 방치한 것도 30% 있고 또 어느 직장에서 실장님이든 아니면 사장님이든 나를 방치한 게 30% 있다 보니까 누가 지금 방치한 거예요? 윗사람들이. 전부 다 환경에서 나를 방치했기 때문에 방치해놨으니까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장짜리 있으면 장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런 인성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야지 내가 내 장인에서 내 아랫사람을 내가 바르게 견인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죠. 근데 장은 장으로서 공부 안 하고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사회든 부모님이든 어떤 조직에서 전부 다 방치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성장했는데 밑에 사람 보고 네 습관 잘못했다고 질 잘못했다고 뭐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역행하는 거라. 뭐 하냐면 실장님이 밑에 직원을 갖다가 지금 불평불만하면서 야를 탓하고 있는 중이라. 그러면 멘토는 또 뭐라 하냐면요. 실장님을 또 뭐라 하느냐. 실장님을 또 뭐라 안 해. 실장님 위에 누가 있냐면 또 부장님도 있을 거고 부장님 위에 또 누가 있어요? 회사는 이사도 있을 거고 이사 위에 누가 있어요? 사장도 있고. 그럼 내가 멘토가 또 사장을 뭐라 하냐? 사장도 뭐라 안 해요. 누가 있어요? 사장 위에? 회장이 또 있어. 그럼 총체적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장님이. 그렇다고 또 내가 회장님을 뭐라 하느냐? 회장님만 100% 뭐라 하지를 않아요. 회장님을 누굴 성장시켰냐면 회장님 부모님 있을 거잖아. 왜 이런 말 하냐면은 누구를 탓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절대 그 한 사람만 뭐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실장이 잘못했을 때는 그 위에 관리자가 또 잘못했고 그 위에 관리자일 때 최고 오너가 있으니까 사장님이 어떻게 또 이 직원들을 또 실장이든 누구든 간에 바르게 어떻게 인성으로 교육을 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장만 또 뭐라 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사장이 왜 이렇게 됐냐면 사장 또 부모님이 자식을 잘못 성장시켰고 이 사회가 30% 책임이 있는데 또 방치해가지고 잘못 성장시켰고 또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사장님이 성장할 때 누군가 나를 갖다가 어떻게 잘못 성장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사회에서 지금 쫙 나오는 거지 누구 한 사람을 탓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멘토님 탓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회 활동하러 조직에 나온 데 있어요. 그러면은 누굴 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매도하고 탓하고 불평하기 전에 뭐 해야 되냐면 저걸 보고 나는 연구해서 내 공부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시는 내가 저런 환경을 안 만들어내고 내가 윗자리에 있을 때 내 밑에 직원이 온다든지 내 후배가 왔을 때 어떻게 대하냐면 이 후배가 잘 성장할 수도 내가 어떻게 견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돼? 내 실력이 좋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모든 활동에서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탓하고 불평불만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 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근데 위아래 요것만 딱 보고 보면 이 아래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요 둘의 관계 봤을 때는. 그죠?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실장님이 처음부터 교육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버릇이 잘못 들었다. 그럼 방치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엄청나게 부딪히게 돼 있어. 그러면 부딪히면서도 나중에 알았다 그러면 이런 멘토의 강의를 듣고 아 내가 뭔가 좀 잘못 접근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 직원을 갖다 너무 오랫동안 내가 질이 잡히도록 내가 방치를 해놨으니까 그럼 이제는 깨쳤네. 깨치면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조금씩 서로 부딪혀가면서 조정하면서 변화를 시켜나가는 거지. 이렇게 조금씩 만져봐야 되는데 실장님이 뭐 했냐면 그냥 명령하고 장으로서 어떻게 열심히 지금 집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왜? 시키는 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아랫사람이든 내가 잘못 견인시킨 거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내 공부로 삼아가지고 이 사람을 잘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총체적으로 모습으로 봤을 때는 누구 한 사람 잘못한 게 아니다. 제1차 담당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성장할 때 부모님이 1차 담당자예요. 내 가정이 1차 담당자나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4살 때부터 이 아이를 성장시킬 때 뭐가 모관나게 벌써 잘못되게 성장시켰기 때문에 잘못 성장시킨 사회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부딪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차적 책임은 누가 좀 지고 있냐면 또 사회가 30% 지고 있는 거라. 그래서 각자 목으로서 어떻게 책임이 다 있는 거지 가정만 사회만 어떤 자연만 누굴 탓할 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그런데 원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한테 지금 보고 들리는 것은 뭐냐면 저거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네 연구 만져가지고 네 질량으로 바꾸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실장을 탓해야 돼요? 그러면 그 밑에 직원 탓해야 돼요?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실장 위에 또 누가 있어요? 사장님이 있잖아요. 사장님이 또 뭘 하려다 보니까 사장님만 또 뭘 할 수 없네. 왜? 사장님 부모가 있거든. 가정이 성장할 때부터 뭔가 습관과 질을 잘못 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사장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원리를 안다 그러면 누구를 탓하고 불평불만할 수가 없다. 연구하라고 지금 니한테 보여주는 거지 네가 불평불만하고 탓할 것 같으면 너 공부는 스스로 안 되고 너도 저 단어 갖다가 절대 한 달을 넘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앞에 보이는 모든 보이고 들리는 것들은 내 연구에서 내 공부를 만져가지고 내 영혼의 질량을 좋게 만들라는 거지 저걸 보고 누구를 탓하고 뭐랄 자격은 니한테 없다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근본이라.